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이 있었죠. 참여정부라는데 그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좌파 진영의 기득권 세력이 이제 그 뭐 과거 이제 평화민주당하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기득권 세력이었어. 거기에 이제 노무현이라는 신흥 세력이 나타난 거지. 친노 세력이 나타난 거야. 근데 이 노무현이 세력이 얘네들 세력에 좀 눌려 있었다고. 얘네가 세가 강하니까. 강하다가 이 신흥 세력이 그 세력을 눌렀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어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과거 구세력하고 신흥 세력이랑 하면서 신흥 세력이 열린우리당 정당을 좀 많이 장악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다가 그 노무현 그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쫄딱 망했어. 신흥 세력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친노 세력, 친노 사람들은 이제 패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패족. 패족이 됐다. 근데 이제 이쪽 세력 있는 구세력 애들이 좌파 진영을 장악했느냐? 한때 그랬어. 한때 이제 신흥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 구세력이 한때 이제 남아 있어서 이제 자기네들 저거 했지. 그렇지만 이 세력은 어때요? 경쟁력이 없는 거야. 우파랑 경쟁해서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러던 차에 노무현이 자살을 했어.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노무현에 대한 그런 추억과 노무현을 향한 그 사랑,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추모를 했어. 그 열기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팍 꼬꾸라졌던 친노 세력, 그러니까 신흥 세력이 다시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어. 근데 호남 사람들이 선택을 잘했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노무현을 선택했어. 구민주당, 옛날 평화민주당하고 했던 그런 구세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신흥 세력이었다가 이제 쫄딱 망한 그쪽 친노 세력에게 지지를 해주고 그쪽에다 애정 표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구세력이 없어졌어. 구세력이 없어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친노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돼가지고 좌파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장악하니까 어때요? 경쟁력이 있잖아 얘네들은. 구세력보다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얘네랑 싸워서 운 좋게도 이겼어. 세월호 사건 터지고 촛불시 탄핵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이겼다고.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좌파 진영의 구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박근혜 쪽으로 붙었어. 그게 이제 김경재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좌파 진영에서는 자기네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늙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 뭐 정치 특보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를 그 친노 세력이 장악을 했다고. 주류가 된 거지. 좌파 진영의 주류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탈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파는 어때요? 우파는
좌파에는 신흥 세력의 그 노무현이라는 그런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는데, 우파 진영은 어때요? 구세력하고 신흥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신흥 세력이라고 마땅히 뭐 깃발을 들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잖아요. 없잖아, 여기는. 그래서 신흥 세력이 좀 뭐랄까 그런 게 별로 없지. 그 우파 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만큼 그런 대표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좀 없는 상태죠. 그 리더로서 지목되는 게 그 안철수랑 김문수랑 유승민이랑 원희룡이랑 뭐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흥 세력의 그쪽 이제 리더라고 좀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뭐 김태우라든가 경남지사 김태우, 이런 사람 신흥 세력이라고. 근데 이제 노무현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기울지 못하고 좀 어정쩡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영남에서는 누구를 지지해요? 영남에서 봤을 때는 얘네처럼 호남 사람들처럼 현명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서 구세력을 선택할 건지, 그 우익 진영의 구세력을 선택할 건지, 우익 진영의 신흥 세력을 선택할 건지 했는데, 얘는 태극기 부대가 있거든. 구세력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그 태극기 부대가 이제 좀 조직적이죠. 숫자가 있고 막 와와대고 그랬는데, 영남 사람들이 신흥 세력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신흥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근데 영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보다도 좀 이게 딸리잖아요. 좀 지혜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구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세력을 지지하면 어때요? 구세력이 이쪽에 있는 좌파 진영 세력하고 하면은 경쟁력에서 안 되거든. 구세력은 옛날 그 좌파 진영의 구민주당 인사들이 그 경쟁력이 안 되듯이 우파 구세력도 경쟁력이 안 돼. 정치판에서 국민들이 찍어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얘네들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 우파 구세력을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흥 세력이 얼만큼 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 근데 이제 신흥 세력에서 리더로서 좀 보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안철수, 김무성, 뭐 유승민, 원희룡, 김태우도 좀 이쪽 구태 세력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쪽 신흥 세력 인사랑 구세력 인사랑은 국민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박근혜 잔존 세력하고 새로 이제 크려고 하는 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세력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근데 이제 영남 사람들은 좀 지력이 딸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경상도 쪽 집안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남한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좀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보수적이야.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답답한 구석이 있거든. 늘 저거 하던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세력이 좀 우세하죠, 신흥 세력보다. 근데 이제 신흥 세력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거죠. 근데 신흥 세력에다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조중동이야. 조중동 애들은 판단을 그 태극기 부대처럼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세력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우파 진영의 신흥 세력을 좀 키워주려고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파 진영 내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요번에 사과 성명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내세웠다고. 하나는 뭐냐, 뿌리부터의 개조, 그 다음에 인적 쇄신, 두 개 하겠다 그랬다고. 언제 하냐? 언제 하겠어요? 2022년 아니 2024년에 그때 총선 있잖아.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리고 인적 쇄신하고 뭐 뿌리부터 개조하겠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쭉 해왔는데 신뢰성이 없잖아요. 신뢰성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부로부터의 그 쇄신과 개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중동하고 전 농객이니까 농객이 구세력의 힘을 빼놔야 돼. 우파 진영에서 구세력의 힘을 빼놓고 신흥 세력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쪽에 힘이 실리도록. 그래야 이제 민주당하고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구세력은 악착같이 금배지를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판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뭐 하나 뭐 공수처 설치냐 마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라고. 지금 우리 역사가, 정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단계,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와 있다, 이런 거.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누굴 찍겠다, 이렇게. 어떤 세력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인적 쇄신이나 뿌리부터의 개조, 그 말을 신뢰하세요? 그 집단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구태에 찌들어져 있는 애들이래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쇄신과 자기 스스로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집단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신흥 세력이 커야 된다고. 우파 진영에서 신흥 세력이 커야 된다. 그럼 좌파 진영에 대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얘는 지금 100년 집권 정당으로 가는 게 목표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좌파 진영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은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다소 좀 깡짜를 부려갖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거칠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있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순리대로 좀 일을 풀지 못하고, 순리대로라기보다도 뭐랄까 그 좀 매끄럽게 전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옛날 그 운동권 시절 때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전국을 거칠게 풀어가, 매끄럽지 못하고. 근데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돼. 그러면 100년 정당으로 갈 수 있어, 민주당은. 그렇죠? 우파 진영은 어때요? 신흥 세력과 구세력의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이게 관건인 거야. 이쪽은 좀 그 전국 운영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잘하면 되는 거,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고, 민주당 쪽으로는. 우파 진영은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냐면 구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경쟁력을 갖고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내부 혁신은 불가능하고
국민의힘은 내부 혁신은 불가능해요. 인적 쇄신. 그래서 외부에서 인적 쇄신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좀 구태 정치인, 박근혜 잔존 세력을 계속 까야 돼. 까가지고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나가라. 이제 그만, 정치 그만하라고. 이게 자꾸 쫓아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안 쫓겨나려고 하잖아요. 안 쫓겨나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런다. 얘네들은 금배지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저항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잘 들여다보고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마인드를 갖고 정치판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네. 민주당이 100년 집권 정당으로 가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찍고, 아니다, 이거는 얘네 좀 뭔가 좀 얘네가 끌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뭔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이러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이쪽이 집권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집권하게 하려면은 구세력과 신흥세력의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그렇죠? 저는요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지금 정치판 상황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100년 집권 정당까지는 않더라도 한 4-5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난 보거든. 근데 지금이 거기에 대한 분수령이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위태위태하죠. 그렇게 가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민주당은 우리가 4년 그 4회 연속 집권을 하려면 5번 연속 집권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조언으로는 그 정치 운영을 할 때, 국정 운영을 할 때 좀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면 안 돼. 얘네가 발목 잡기를 한단 말이야. 발목 잡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키고 국민들이 얘네들이 지금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을 해서 국민 설득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전국 운영을 하는 것이 좀 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국정 운영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고. 우파 진영은 신흥 세력과 구세력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